지금은 이제 국내 주식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호관세 확정이 됐잖아요. 네. 아우 너무 떨었습니다. 그때 정말 정상회담 때도 잠 못 잤고요. 네. 이게 주식하다 보니까 무슨 죄가 있는지 제가 시황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제 현실인 것 같고요. 상호관세 때문에 혹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요거는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 졸이던 게 이제 끝났잖아요. 네. 아, 확정됐네, 뭐. 네, 네. 이제는 어쩔 수 없어. 그만큼 관세 내는 거지, 네. 뭐. 불확실성은 없어졌어. 라고 이제 생각하실 건데요. 저는 두 번째 라운드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눌렸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눌려 있었다면 저는 괜찮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사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눌렸다가 반등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의 기회가 한번 넘어간 상황이죠. 근데 두 번째 라운드가 이제 뭐가 펼쳐지냐? 실제로 기업한테 관세가 부과될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를 가격 올리는 걸로 전가를 해서 방어를 할지, 아니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부담하고 가격을 결국에는 수익성을 악화시킬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 고민이 이제는 3분기 실적부터는 반영이 될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렇죠. 시작이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또는 확정되기 전에 미국 법인이라든지 현지 유통상으로 제품을 많이 넘겨왔어요. 네, 우리나라 네.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관세가 일부 부과되고 있다 하더라도 물건이 이미 가수요로 인해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매출이 이미 잡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수출입 통계 많이 보시는데 그 수출입 통계가 5, 6, 7월에 되게 잘 나온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 회사가 매출이 갑자기 잘 나온 게 장사가 잘 된 게 아니라 이미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미국으로 보내놓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 재고가 쌓여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것이 되돌림 현상으로 발생한다면 매출액이 또 잘 안 나올 가능성까지 있고, 매출액이 똑같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악화될 거니까 아마 실적을 까보는 시기가 되면 한 번쯤 충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뒤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 주식시장 되게 좋게 보기 때문에 현금을 좀 확보해 두셨다가 그런 충격이 한 번 있을 때마다 주식을 사면은 그 다음 텀에는 좀 본인 계좌가, 여러분들 계좌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봅니다.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 네. TSMC. 네. 이게 우리 대표님의 시각은 어떠신지?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항상 이제 얘기를 못 했어요. 어디 나오면. 왜냐하면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래도 주식밥을 20년 먹으면서 확실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는 이 사이클 기업이다 라는 거예요. 반도체 사용량이나 이 집적도는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이 기업이 돈을 벌었다가 또 안 벌었다가 안 벌었다가 하는 거는 이 공장 짓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수년의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삼성전자 임직원이 있어도 몇 년 후에 이 반도체 수요량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일어나면서 이 경기 순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봤을 때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괜찮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반도체,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요 놈이 돈을 잘 벌면 주가 올랐고요. 못 벌면 이익과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근데 뉴스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 지금 DDR4도 상당히 수익성이 좋고 반도체가 상당히 호황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좋냐 나쁘냐 보면 삼성전자 안 좋아. 지난 분기에는 뭐 엄청난 손실까지 낸 거예요. 반도체 사업부에서. 이게 평생 반도체 메모리가 좋으면 좋았던 주식인데 지금 왜 이렇게 반대로 갔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저보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실 텐데 HBM, 그 다음에 파운드리, 요 사업부가 두 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사람이, 주식을 안 하는 사람도 HBM이 뭐고, 뭐 TSMC가 요새 어떻게 됐고, 엔비디아가 세계 1등이고, 하이닉스가 성과급이 얼마나 하고,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이 얘기는 시장에서는, 시장 플레이하는 부장님 같은 이제 선수들한테는 다 알려진 정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삼성전자가 못한다는 사실 이미 다 알아.
그러면 앞으로 더 못하면 삼성전자가 망할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못하다가 혹시나 SK하이닉스의 발끝만이라도 따라가면 파운드리에서 이 무선사업부 갤럭시 사장이 좀 도와줘가지고 TSMC의 발끝만이라도 따라가면 이거 봐라 얘네 못할 줄 알았는데 이거 조금 할 수 있네? 라는 정도만 돼도 만약에 삼성전자의 기초 체력이 이만큼이면 지금은 실망했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 있는 거예요. 센티멘탈은. 그럼 여기까지만 조금만 올라와줘도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SK하이닉스, 엔비디아, 뭐 한미반도체, TSMC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럼 더 잘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기술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분명히 저력이 있을 것인데 아직 평가를 못 받고 있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해봐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도 최근에는 뭐 엔비디아 뭐 콜을 하고 있네라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무선 사업부에 좀 들어가네? 또는 테슬라한테 이 파운드리 공급 받았네? 이런 좋은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요것들은 아직 묻혀 있어요.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되게 좋아해서 예전처럼 막 9만 전자, 10만 전자 이렇게 되면 좋은 얘기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상황일 때는 좋은 뉴스를 찾아보고요. 좋은 상황에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빨리 팔 걸 생각해서 안 좋은 뉴스를 미리미리 찾아보는 게 투자 수익은 지키고 좀 잠재력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예, 그 단초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테슬라, 애플이라든지 파운드리 이쪽은 좀 빨리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 마음과는 좀 이게 국내 시장이랑도 패시브랑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삼성전자 항상 화이팅을 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요. 아마 지금도 야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어려운 산업 여쭤볼 텐데 석유화학 쪽 구조조정 최근에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 변화도 산업 기회도 있을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쪽에 좀 손이 잘 안 나가요. 워낙 안 좋게 제 기준으로 본 지 한 3년 동안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둘씩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쪽을 좀 보는 뷰가 어떠신지 싶은 거예요. 저도 부장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잘 시작한 것 같아요. 스타트는 잘 끊었는데 이들이 왜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내에도 공급 과잉이지만 그들이 뭐 공급을 좀 줄인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닌 게 전 세계의 유가라든지 이 납사 가격은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이 정부 정책 주도로 해가지고 야 우리가 보조금 줄 테니까 니네 손실 나든 말든 일단 KPX하고 R&D에서 팔아버려.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시장주의 자본주의인데 돈을 벌어야지만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그걸 아예 무시하고 들어와 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고 또 하나는 중동. 중동은 원유를 직접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유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걸 사와서 정제를 하니까 그 마진 스프레드만 따먹는 거예요. 근데 중동 애들은 그걸 그대로 생산해 버리니까 원가가 얼마나 낮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그냥 원유만 팔아도 돈이 됐던 거예요. 원유 가격이 뭐 배럴당 $100 이럴 때는 너무 돈 잘 벌었어. 근데 점점 전기차 타고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 잘 되니까 원유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고도화해서 팔아야지 해서 석유화학 시설을 막 짓는 거예요. 중국은 보조금 때문에 들어오고 중동은 원가가 원래 낮으니까 들어오고 근데 그들이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데 저도 이게 업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낮아 보이고 해서 탐방도 다녀봤는데 얘네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 중국 애들이 우리 경쟁 그만할게. 중동 애들이 이제 설비 많이 했어 이제 그만할게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도 돈 진짜 많이 벌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진입 타이밍은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 될지는 사실 정치 논리 이런 거여가지고 제가 진입하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트럼프가 계속 낮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네 거 써라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편하게 장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 논리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조선이랑 반대죠. 조선은 네. 정치 논리에 끼어 들어갔는데 되게 기분 좋은 그렇죠. 상황이 된 거고 석유화학은 야, 나 지금도 힘든데 이거 미국산 억지로 쓰라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구조조정이 좋은 이슈인 건 맞지만 이게 능사로 해결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일부에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네. 살아남은 이런 거랑 다른 결이네요. 그렇죠. 이쪽은. 예. 그렇죠. 완전 반대의 결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살아남아서 좋은 기업들은 태어나긴 할 겁니다. 맞아요. 저희가 네. 이렇게 쫄보같이 네. 진입 타이밍 막 재고 있잖아요. 네. 그럼 아마 정말 초고수분들은 사가지고 막 미소 지으면서 막 사가지고 큰 수익 낼 수도 네. 있어요. 사실 조선 기업들 지금은 난리 났지만 그렇죠. 3, 4년 전에는 다 하지 말라고 사실 그랬죠. 하지 말라. 제가 그때 제가 존경하는 모 투자자분이 네. 있는데 그분이 조선주 모은다고 막 하셨을 때 네. 그것만 했으면 주식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어요. 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 예. 지금 조선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조방원이라 그러는데 네. 원조는 빼더라도 조선과 방산 쪽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얘기하기가 정말 조심스러운 네. 부분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요. 뭐냐면 조선이 잘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방산도 잘 되고 있는 건 네. 사실이에요. 근데 조선은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보자고요. 네. 반도체랑 비슷합니다. 반도체는 우리가 공장 가본 적이 별로 네. 없겠지만 조선은 배를 봤잖아요. 네, 네. 배가 얼마나 커요. 그럼. 아파트 짓듯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경기 순환주란 말이에요. 원래는 비즈니스 모델 속성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얘네 경기 순환주인데 아직 호황이 남았어 라고 투자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요 놈이 이제 경기 순환주가 아니고 성장주로 바뀐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이 변동은 없이 그냥 꾸준히 올라갈 걸?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됐을 때 버는 것보다 알고 보니 꼭지였네 해서 경기순환주는 역시 경기순환주네 라고 했을 때 잃는 게 더 커요. 그걸 저희 말로는 손익비라고 하거든요. 손실을 봤을 땐 크게 보고 이익을 봤을 땐 적게 보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방산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그 주변 환경을 봐야 되는데 이게 잘 되기 시작한 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싸우기 시작하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몇 년 지났어요. 벌써 3, 4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금방 끝난다고 막 외신이 봐가 러시아가 며칠 만에 점령하고 다 끝났는데 좀 막 유럽 ETF 사서 금방 먹으려고 막 했었어요.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들어왔는데도 뭐 서로 뭐 기세등등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4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더 많이 싸울까? 아니면 지금보다는 조금 화해 쪽으로 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화해 쪽으로 보는 게 내가 뭔가 100원 내기를 한다, 동전 던지기를 한다 하면 그쪽의 확률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더 싸울 수도 있죠. 뭐 중동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근데 이것도 환경적인 것으로 분석한 다음에 손익비 차원으로 본다면 더 싸울 확률보다는 좀 덜 싸울 확률이 높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미 수익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방산업체도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럴 때 조금 손익 차원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각자 판단이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워낙 시장에서 핫한 섹터긴 하니까는. 네. 근데 뭐 수주도 계속되고 있고 네. 나쁜 얘기가 안 나오는데 우리 대표님은 철저하게 가치 투자라든지 네. 손익비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